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MB 대전방송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의 진행을 맡은 구자근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에 초청된 초청 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온라인에서는 대전의 아이콘, 오프라인에서는 이분을 대전의 대명사라고 부르십니다. 민선옥이 대전시정을 이끄시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대전 시민과 CMB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전 시민과 제일 가까운 방송 매체가 CMB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CMB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체험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CMB를 제일 가깝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좋은 프로를 우리 구자건 원장님이 맡아주시고 제가 첫 번째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만 들어봐도 이 계절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시장님 그러면은 작년 6월 10일 민선옥이 시장님으로 이제 입성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님이 대전 시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미지로서 각인되셨겠지만 특별히 대전 시민들이 가장 잘 시장님을 기억하는 한 분야는 시장님께서 뭔가 소통을 열심히 하시려고 한다라는 시장님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 시장님이 이 소통에 대한 철학 어디에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은 7월 1일이었죠, 작년에. 저는 소통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미 세종대왕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이 없는 정치는 이미 정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정치는 아닙니다만 행정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어떤 기관에 책임을 맡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소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 또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시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민관 협치, 또 내부적으로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소통이 있어야 시민들과 또 신뢰도 생기고 또 신뢰가 있어야 서로 또 화합도 하고 화합도 해야 시민들과 우리 또 시와 시장님께서 또 단결하여 또 슬기롭게 대전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들은 과학벨트 입지를 대전 100년의 먹거리의 완성이다라는 분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는 대덕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이제는 대덕의 기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와 그 뜻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선진국까지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뤄냈다면 대덕의 기적, 즉 이것은 과학을 통해서입니다. 대덕의 기적을 통해서 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강의 기적과 대덕의 기적을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에서 이제는 우리는 대덕의 기적을 통해서 과학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 현장이 바로 대전이다 하는 거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 대덕의 기적
또 그에 못지않게 그 중국의 등소평에 1978년에 예. 그 실용주의 노선, 그 공산주의의 어떤 정치에 그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실용주의 노선에서 그들의 중심 사상은 도강야해, 양해, 자강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빛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르자, 또 쉬지 않고 스스로 강하게 하자는 뜻이었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 대덕의 기적이 완성이 되려면 정말 지금까지의 기쁨이라든지 한호도 잠시 좀 제쳐두고 정말 그 내실을 든든히 하는 실력을 쌓는 그런 대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그 지금 두 가지의 사자성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시장 실패하고 4년 동안 쉬면서 도강양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즉 뭐 이렇게 무대에 서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강양회라는 사자성어가 저의 그 하나의 생활 자세였습니다. 근데 금년 1월 제가 기자 간담회 할 때 자강불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스스로 땀을 흘리면서 쉬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저와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가 주문하는 하나의 자세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금 현재는 도강양회라기보다는 자강불식이라는 자세로 공무원들이 쉼 없이 땀 흘려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더우신데 옷 좀 벗고 하시죠. 그럴까요? 예. 시장 더워. 시장님 이게 그 우리 대전 시정을 이끄시는데 그 많은 공무원들을 이끄시는 데는 이 남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시장님의 리더십의 그 기초는 어디에 두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저는 유능재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다. 옛날의 리더십은 나를 따라와라 하는 리더십이었고 굉장히 강한 것이 리더십의 핵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고 유연하고 포용력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리더십의 하나의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열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열정만으로는 안 되고 열정과 겸손함이 그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면서 그 좀 겸손하지 못한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겸손함을 조화시키는 것이 융합시키는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그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능재강과 열정과 겸손함을 조화시키고 융합시키는 것이 리더십의 원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6월이 시작되는 처음에 제가 어떤 신문을 봤더니 시장님께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그 오류동 초등학교에서 시장님이 그 학생들, 어린아이들 배식 봉사를 하시는 아름다운 광경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배식 봉사 거기에 지금 우리 그 초등학교 1, 2학년만 지금 아직 그 시행되고 있는 걸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범위를 확대하시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시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무상급식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무상으로 하는 것이 무상급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재정 형편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저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없으면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초등학교만 먼저 무상급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 2학년, 내년에 3, 4학년, 내후년에
4학년, 5학년이죠. 그리고 2014년에 6학년까지 해서 무상 급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6월 1일 날 무상급식의 첫날 현장에 나가서 거기 반찬이 뭔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직접 배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급식의 질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을 낮춰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것은 급식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금 식자재가 많이 오르니까 그 자연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자재 값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도 현재의 질을 유지하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 예산을 쓰되 만일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절대 그 현재 초등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나머지 뭐 위생 문제라든지 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는 지금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고 우리 대전교육청이 전국에서 급식 아주 제일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청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선 상기 그 대전 복지 만두레에 저도 참여했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지 만두레가 짧은 시간 동안 이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이 시민들 곳곳에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 민선 4기에 또 좀 갸우뚱하다가 이 민선 5기에 와서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잘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복지 만두레 정책 대전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시장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근간은 이제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예산도 많이 쓰면서 지금 그 복지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소외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는 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만세대 지금을 이제 선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 그런 그 이제 봉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연을 합니다. 어느 분들은 지역에서 그 모니터를 해서 그 집 상태를 동네 사람들이 점검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분이 있고 또 어느 분들은 학생 같은 사람들은 나가서 노력봉사를 함으로써 그분들을 지원하고 또 의료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많은 위안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층 결연을 통해서 또 다양한 그런 그 복지 자원을 통해서 어려운 약한 만세대를 그런 대로 좀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저는 교육과 문화적인 자원까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지역의 복지만두레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그 뭐 직능이랄까 기능별로 좀 복지만두레를 다시 조직을 해서 그 두 개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하니까 민선 3기 때의 복지만두레보다는 지금 진일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지역의 복지만두레 리더를 지금 이제 많이 발굴합니다. 역시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운동이 생명력을 갖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발굴하는 그런 일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시청의 입구에 있는 건강 카페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정말 그 차도 보니까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건강 차를 많이 파시더라고 보니까. 뭐 빵이나 쿠키 같은 것도 팔죠.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직원이 8분인데 모두가 다 장애인들을 채용하셨더라고 보니까. 전원은 아니고요. 예. 이게 8사람 장애인 중에서 어느 때는 한두 명 나오고 어느 때는 4명쯤 나오고 거기 비장애인도 한두 명 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일자리 창출에 좋은 모델이 아닌가. 예, 이것이 우리 그 대전시에 그 각계각층으로 흘러갈 수 있는 좋은 기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 카페가 지금 대전시청 로비에 제 1호점이 만들어졌고 얼마 전에 충청 하나은행 그 1층 로비에 2호점이 만들어져서 금년 연말까지 한 5점 이상 만들어질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8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있고 또 하나은행에 4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있습니다. 뭐 5개가 다 문을 열어도 한 3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점점 늘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장애인 즉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빵을 판다. 이것이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건강 카페가 금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5개, 10개, 20개 점점 늘어나면서 그것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1호점, 2호점에 10호점, 20호점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거기서 파는 그 커피나 빵이나 쿠키가 다른 데보다 한 3분의 1 가격입니다.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싸서 좋고 또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좋고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그런 그 건강 카페가 지금 전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 전공 과목이기도 한데 시장님 그 건강은 시장님 한 분의 이제 건강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장님 건강하신 것은 뭐 자타가 다 공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부모님의 덕입니다. 선천적으로 제가 건강 체질로 태어났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저는 그 어떤 낙천적이라고 그럴까 세상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잘 안 받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새벽에 1시간 정도 뜁니다. 그러고 나면 기분도 좋고 상당히 몸 건강을 확인도 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는 큰 비결입니다. 그래서 운동과 좀 긍정적인 사고와 또 선천적인 건강 체질 이것 때문에 저는 제 나이를 물으면 39살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얘기는 그냥 39이라고 가상적인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40살 먹은 사람보다는 내가 육체적 건강이 더 낫다. 그러니까 39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장님 우리 동의봉합에 보면은 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식보도 있고 또 운동을 시장님처럼 꾸준히 잘하는 또 행보도 있고 또 거기에 그것이 부족하면은 약으로 이제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에 시장님처럼 이 낙천적으로 사는 낙고도 좀 플러스해야 되겠고 시장님처럼 또 쓸데없는 뭐 옛날 기억들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또 망보도 여기에 플러스하면 정말 이 건강을 예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과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또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민들께서는 그것을 잘 느끼시는지 느끼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역사적으로도 대전은 문화와
어떤 교육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국학의 중심지가 대전이었고 또 산세가 아주 수려한 곳이 대전입니다. 또 교통의 중심지가 대전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대전에 둔산에 정부 청사가 일부 와 있고 또 세종시가 국무총리실 이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의 중앙행정부가 다 이제 인근 세종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전은 제2의 수도를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전에 대덕연구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서 과학도시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기초과학의 하나의 산실이 되는 과학벨트가 또 이제 지금부터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중심, 과학 중심, 또 환경 중심. 그래서 저는 대전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심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이 그동안의 중심 도시였는데 저는 서울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중심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뭔가 이기적이고 뭔가 독점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배려하고 나눠주고 그다음에 서로 뭐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심 도시로서의 대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마 저나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시민들과 더불어 같이 만들어 나가면 이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CNB 방송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특히 구자건 원장님이 진행하신 이 프로그램 첫 출연자로 제가 나와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좋은 일 많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오늘 구자건의 사랑과 세상 그 첫 번째 초청 손님으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을 모시고 많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분이 대전에 대한 열정, 또 카리스마, 따뜻한 마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이 대전에 대한 무한적인 사랑과 그분이 대전에 대한 무한의 책임감, 즉 오블리스 노블리제였습니다. 구자건의 사랑과 세상, 다음 이 시간에는 하나이글스 한대하 감독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